이 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를 잘 알고 지냈고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신비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중 한 명인 지우는 호기심이 많고 용기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폐가를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우는 친구들인 수진, 민호와 함께 가기로 했고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무섭다고 소문난 밤의 폐가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숲속은 더욱 어두워지고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의 울음소리 등이 그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잔해가 된 집 반쯤 무너진 벽, 깨진 유리창, 집 안으로 들어서자 찬 기운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다들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훈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벽지에 그려진 듯한 이상한 문양과 글자들. 그는 그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집에서는 맹렬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폐가의 창문이 덜컹거리고 문이 쾅 닫히더니 어딘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고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민호는 뛰쳐나가자고 했지만 지훈은 뭔가 이곳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소리는 집안 깊숙한 곳, 지하실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실 문은 낡고 무거워 보였지만 그들은 힘을 합쳐 그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위로 솟아올랐고 그들은 경로를 따라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비좁고 어두웠으며 그곳에서는 한층 더 기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려진 듯한 원과 그 안에 이상한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손전등을 놓쳐버렸습니다. 잠시 동안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녀는 땅에서 무언가를 주웠습니다. 그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그들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살던 가족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숲속에서 돌아온 소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단순한 병이라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소녀는 무서운 존재로 변해갔고 결국 가족들은 그녀를 지하실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지하실에서 어떤 존재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지우는 그들이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그 소리가 바로 곁에서 나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고 허둥지둥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폐가를 빠져나와 숲길을 따라 달리면서도 그 소리는 끝까지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그 밤의 경험을 믿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그들은 종종 그 폐가 근처를 지나칠 때마다 같은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지며 그때마다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공포를 느끼곤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마을 전설로 남았고 그 폐가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금길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그 집 주변을 배회하며 밤중에 끼익끼익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어떤 존재가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전설을 고발하러 그곳에 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 이야기. 학교 다닐 때 나는 그다지 인싸는 아니었지만 수업이 끝난 뒤 종종 친구들과 어울려 PC방이나 카페에 가곤 했다. 그런 평범한 하루였다. 그날도 우리는 한참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내기를 제안했다. 얘들아, 우리 귀신 체험 한번 해볼래? 근처에 폐가가 하나 있는데 말로만 들어도 엄청 소름 돋는 곳이라던데.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다.
모니터 속 게임이 더 흥미로우니 말이다. 하지만 친구들이 하나 둘씩 참여 의사를 밝히며 분위기가 묘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자 나도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래 뭐 한번 가보자. 하지만 인증샷 꼭 찍어야 한다 는 조건을 달고 말이다. 그 폐가는 오래된 야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했다. 가는 길은 나무가 무성해 어둡고 으스스했으며 풀벌레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마침내 도착한 그 집은 낡아빠진 비화집이었다. 문은 이미 오래전에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입구에 서서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자 이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특별히 무언가 이상한 점은 없었다. 다만 방 안은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짙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각자 눈에 띄는 것을 찾기 위해 흩어졌다. 나는 작고 어두운 방 하나에 들어갔다. 중간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엔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에는 흐릿한 글씨로 내일은 꼭 엄마와 함께 떠나야지 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오면서 창문이 덜컹거렸고 일기장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얘들아, 나 이제 나가고 싶어 라며 불안한 마음의 친구들을 찾았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친구들의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다. 설마 나만 두고 간 건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집을 뒤져봤으나 그들의 흔적은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해보니 인터넷과 전화 모두 터지지 않았다. 완전히 고립된 셈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포감에 휩싸인 나는 도와달라며 주변을 향해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내 메아리뿐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낡은 나무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소리에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며 누군가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누구 있어? 라는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친구들이 나를 놀리려고 몰카를 찍고 있었다는 것이다. 안도감과 화가 뒤섞인 마음으로 친구들을 따라 집 밖으로 나왔다. 비록 그들이 준비한 장난에 끔찍한 경험을 했지만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날 이후로 그 폐가는 다시 가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 그곳에 가자고 하면 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곤 한다. 하지만 가끔씩 그 집에 있던 일기장이 생각나기도 한다. 내일은 꼭 엄마와 함께 떠나야지 라는 문장을 말이다. 마치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상상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실제 사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공포 이야기는 재미로만 즐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초등학교 시절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는 높은 언덕 위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서 별 이야기 없이 지나쳤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귀신이 나오는 귀신집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서 공놀이를 하던 중 한 친구가 문득 그 폐가에 가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장난스럽게 동의했지만 막상 해가 지고 어스름이 들이우자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의한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호기롭게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방치된 탓의 폐가는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집 안을 살피는데 낡은 가구들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번져나가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방을 하나씩 둘러보다가 우리는 그만 집 안쪽 지하실로 통하는 문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이 우리를 잡아끌었고 결국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걸음을 디딜 때마다 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났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곳이 비정상적으로 차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름밤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서늘한 기운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벽에는 정체 모를 낙서들이 있었고 바닥 한가운데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상자를 열어보자고 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자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고 해진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찍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맨 끝에 있는 뒷면이 유난히 색이 짙어진 사진을 들춰냈을 때 우리는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진 속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바로 이 지하실에서 촬영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치듯 지하실을 빠져나왔고 폐가를 나와 마을로 돌아오는 내내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그 후로도 한동안 그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는 그 폐가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로 전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이 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곳에 갔던 날 그 집은 불타버렸는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언덕 근처는 물론 야간에 외딴 곳을 돌아다니는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